안녕하세요, 노컴입니다. 오늘은 브락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익숙한 카 오디오 하이파이 마니아들에겐 너무 익숙한 브랜드죠. 브락스. 오디오텍 피셔 산하에는 브락스와 헬릭스, 매치라는 세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브락스는 순수 카 하이파이를 지향하는 카 오디오 마니아들을 위한 그런 고순도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브락스가 나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장 최신의 기함 RX2 프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브락스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마니아들의 입에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그 고성능의 순수 앰프, 그 라인이 브락스의 그래픽 시리즈였습니다. 최신의 제품 이름은 GX 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GX 2400이라는 4채널 앰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상자도 굉장히 익숙하시죠? 카오디오 마니아분들에게는. 자, 열면 제품이 있고 스펙 시트가 있고요. 스펙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건 정상이죠. 공산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자를 썼다 그래도 약간씩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GX 2400에 관련된 매뉴얼, 티셔츠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맞는 걸 꼭 입어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 브락스 제품들,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는 브락스의 하이파이 제품들은 사실은 커스텀 오더 베이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문을 하실 때 나는 어떤 티셔츠, 사이즈의 티셔츠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 앰프를 만드는 거죠. 지금 4채널 모델은 약 8.2kg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이 채널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한 200g, 100g? 어쨌거나 8kg 언저리의 그 무게인데 그 무게의 대부분은 안에 전원부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지속해온 이 똑같은 형상의 히트싱크에 있습니다. 실버하고 블랙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커스텀 오더일 때는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브락스라 그러면은 블랙을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것들은 지금 블랙을 베이스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오더 하신다 그러면 실버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버를 커스텀 오더로 주문하시는 분은 제가 본 기억이 없네요. 지금 보시는 게 전원부 쪽입니다. 전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리모트 입력부가 있고 파워 스테빌라이저라는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원부 쪽에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4채널 앰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피커 터미널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세트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한 페어를 이루는 4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RCA 커넥터가 여기 있습니다. 게인 노브는 이 앞쪽에 전면 메탈 플레이트를 육각 렌치로 풀러내면 그 안에 각각의 채널마다 독립 게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락스 X 2400과 2000은 숏 버전과 롱 버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좌우로 폭이 조금 더 깁니다. 롱 버전은. 그래서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돌출된 단자들이 있죠. 단자가 살짝 가려질 정도로 약 2cm 정도씩이 더 커요. 그래서 무게도 약간 더 나가고 RL 코퍼레이션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숏 버전만 들어옵니다. 롱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오더가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롱 버전은 여기에 보이는 이 조이는 단자들이 있죠. 단자들이 반대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스톨을 하려고 그러면 뒤집어서 인스톨을 하고 다시 뒤집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인스톨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점검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150W 4채널을 4옴 기준에서 출력을 하고 2옴에서는 240W 4채널이 나옵니다. 굉장히 출력이 높죠. 그리고 브릿지가 됩니다. 브릿지라 그러면 채널과 채널을 2개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개의 채널처럼 엮어서 쓰는 그런 방식이죠. 브릿지를 했을 때는
480W 이 채널을 4옴에서 낼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4옴까지만 지원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X 시리즈일 때는 1옴까지 떨어지는 허용 임피던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GX 시리즈로 오면서부터 최근에는 2옴까지만 제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량들이 그렇게 전기를 옛날 차들처럼 넉넉하게 재생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따로 달려있는 앰프들에 대한 전원 공급에 상당히 에러점이 있죠. 최신의 차들이. 게다가 임피던스를 떨어뜨리면 앰프에는 굉장히 많은 부하가 가는 만큼 더 많은 전원 보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열이 더 많이 납니다. 물론 방법은 있죠. 무지막지한 전원 보강을 할 수 있다면 1옴까지 떨어뜨리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요즘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용 한계는 보통 2옴까지로 보는 게 최근 하이파이 고급 제품들에서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스톨 하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 브락스 제품들은 열이 좀 나는 편입니다. 제대로 구동을 할 때는 꽤 열이 많이 나서 이 대용량 히트싱크 외에도 하단부로 열 방출구를 틀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앰프렉에 안착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어도 1cm 이상은 띄워주시거나, 제가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앰프렉 하단부를 고정 부분을 빼놓고는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열 발산이 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지 더 신뢰성 있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에어 벤틸레이션만 일설적으로 확보가 되면 굳이 팬까지는 필요 없지만, 팬을 달 수 있는 환경이다. 트렁크가 승용차처럼 격리되어 있다. 그래서 SUV나 RV보다는 더 많은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팬 소음을 운전석에서 눈치챌 수 없다. 그렇다면 저라면 팬을 쓰겠습니다. 아랫부분으로 개방을 해서 열이 나가게 설계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바닥에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 나온 열이 어디로 나갈 공간이 없죠. 이런 것들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000원짜리가 있으면 2,000원짜리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허무하실 거예요. 티셔츠, 매뉴얼, 개별적인 테스터 데이터가 들어있는 스펙시트 똑같습니다. GX2400하고 GX2000은 사이즈, 너비, 폭, 높이가 동일합니다. 무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GX2400이 숏 버전 기준으로 8.2kg, 그 다음에 GX2000이 숏 버전으로 8.1kg, 100g 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아마도 단자, 스피커 터미널 쪽의 개수 4개의 터미널이 있던 게 2페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RCA가 위아래로 4개가 있던 게 2개로 바뀌었습니다. 전원부 똑같죠. 너무 똑같아서 바꾸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2400으로 충분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찬가지 GX2000도 동일한 케이스에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하단에 열 방출구가 있고, 그건 인스톨할 때 막으면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앰프렉에서 앰프를 1cm 이상 띄워다시든가 앰프렉 하단, 적어도 열 발산구가 있는 그쪽은 개방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게 다죠. 2000W이기 때문에 당연히 GX2400보다는 앰프의 출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4옴 기준으로 GX2000은 290W 2채널을 내고 2옴에서는 530W 2채널이라는 굉장히 매우 큰 출력을 냅니다. 4옴 기준으로 브릿지가 가능합니다. 2채널 앰프를 모노 앰프처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1060W에 이르는 대출력 앰프이기 때문에 전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거기다 AB 클래스죠. 열이 제법 나는 제품들입니다.
AB 클래스인데 열이 안 나요, 내 앰프는. 그거 정상 아닙니다. 보통 제출력 나오는 앰프들, 스펙에 걸린 제출력 나오는 앰프들 중에서 고출력 앰프가 열 안 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D 클래스가 아닌 이상. 그래서 브락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제품들은 D 클래스, 브락스에서는 F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FD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고유한 특성 쪽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브락스라는 브랜드에 있는, 브랜드 산하에 있는 최고 성능의 하이파이 제품들은 여전히 AB 클래스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RX2 프로. 그 제품은 가장 최신에 나온 제품인데 더 이상 AB 클래스를 쓰지 않고 F 클래스를 쓰고 있어요. FD 클래스였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지만 이 제품보다 비슷하거나 약간의 고출력을 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GX2400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X 시리즈를 처음 본 게 아마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이었나 2000년에 딱 붙어 있었나. 그때부터 이 모양 이대로 내부 소자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파이, 카 하이파이 마니아들에게는 꿈꾸고 싶은, 꿈꾸면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에 있는 하이엔드죠. 슈퍼 하이엔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가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슈퍼 하이엔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제품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죠. 예,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본 조건들을 갖춰줘야 됩니다. 전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차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고용량 알터네이터가 있다면 좋지만 차에서 딱 쓸 만큼 전기 외에는 그렇게 많은 용량의 알터네이터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나마 알터네이터도 굉장히 똑똑해져서 ECU라든가 기본 제어로직이 지금은 전기를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하면 알터네이터 생산을 끊어버리죠. 아니면 전력 생산량을 최소화시키든가 심지어는 풀일을 헛돌게 만들기도 합니다. 돌긴 돌되 알터네이터가 일을 안 하게. 외장으로 달려있는 오디오 컴포넌트들이 일을 많이 하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차량은 눈치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차량의 전원을 보강하는 방법은 알터네이터가 가장 큰 적극적인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최신 차량들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배터리와 캐패시터. 배터리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끌고 가기 위한 쌓아두었다가 조금씩 천천히라도 조금씩 빼쓰는 방향의 그런 전원 보강인 방면에 지금 소개시켜드릴 캐패시터는 아주 짧은 순간에 원하는 만큼을 빨리 보내주고 다시 빠르게 충전하고 배터리하고는 좀 다르죠.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뱉어주는 것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꾸준하게 가는 방향이 있죠. 아주 고용량의 앰프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면 여전히 근본적인 건 배터리를 많이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브락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캐패시터 IPC 100만이죠. 예, 100만 마이크로패러드니까 1패러짜리입니다. IPC 100만 한번 볼게요. 웬일로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만큼 이 제품은 간단합니다. 100만 캐패시터를 감싸고 있습니다. 브락스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캐패시터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의 제품입니다. 이 안에 디지털 볼트미터하고 그 아래 상태 표시창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 IPC 시리즈는 100만하고 200만이 있습니다. 200만은 단종입니다. 이거 2배 정도의 크기인데 용량도 2배고 그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식 수입으로는. 아마 그걸 신품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재고일 거예요. 새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걸 구할 수가 없대요. 이 원하는 캐패시터를.
홈페이지에는 200만, IPC 200만이 등재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더하시면 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지만 캐패시터가 장착되는 공간은 과열되지 않는 서늘한 곳일 것.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승용차의 트렁크예요. 여름에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충전하고 방전의 속도가 효율이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열되지 않는 따뜻한 정도의 그런 공간에 설치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캐패시터가 연결되는 위치는 앰프에서 30cm 이내로 하라는 게 브락스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압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선 30cm 이내에, 앰프의 30cm 이내입니다. 30cm 이내에 캐패시터를 장착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캐패시터에 들어오는 전기, 휴즈블럭이 되겠죠. 휴즈블럭에 휴즈가 걸리지 않는 단위다. 거기서부터 따온다 그러면 30cm 이내에 별도의 휴즈를 장착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켰을 때 가장 그 제품의 좋은 성능, 그리고 꾸준하고 일관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아래에 볼트메타는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볼트 현재 전압이 나올 거고요. 이게 꺼지기도 하고 시스템을 껐는데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제품마다 약간의 시간 편차가 있으니까 그거 고장난 거 아니니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일관되게 딱 몇 초 만에 꺼지기로 합시다라고 그런 내용이 약속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아래에 있는 인디케이터. 녹색은 아주 좋음. 노란색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럭저럭 쓸만함.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명이 다 됐든가 들어오는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느 쪽에서 앰프 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 빨간색 불이 지속적으로 점등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빨간색 가는 쪽에는 수명이 다 된 것 빼고는 보지 못했으니까 염려하실 일은 아니고 보통은 노란색과 파란, 녹색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상인 제품이니까 위에 있는 볼트메타의 전압과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된 안전규칙을 지켜서 인스톨 하시면 이 아름다운 그리고 전통 있는 제품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차에서 가장 멋진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리엘 노kom이었습니다.